안녕하세요. 곽 작가입니다. 지난 시간엔 그리스 원정을 떠난 페르시아 대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그게 헤로도투스는 약 500만이 넘는다고 하고 최근 학자들은 뭐 거기까지는 되겠나, 뭐 20만, 많으면 50만 정도 아닐까, 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,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테르모필레 전투는 영화 300으로 유명하죠. 그 영화 때문에 이 전투가 스파르타군 300명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한동안 막아냈던 그런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은 그와 좀 다릅니다. 기록들을 봐도 그렇고 사실 300명이 100만 명을 막는 건 좀 말이 안 되죠. 하지만 그보다 좀 더 큰 명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병력을 한동안 막아낸 건 사실 같습니다. 하여간 이 도리스코스에서 병력 점검을 한 그 크셀세스가 쭉 이제 이렇게 갔겠죠. 이쯤이죠. 이쯤에서 쭉 이렇게 갔겠죠. 예,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테살리아에 도착했습니다. 이동안 뭐 저항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. 일단 워낙 규모가 큰 병력이라 상대가 보기도 기가 질리는 거죠. 그리하여 마침내 BC 480년 9월 초입니다. 9월 초 어느 날에 마침내 페르시 대군은 이 테르모필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참고로 이 페르시아군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테르모필레를 통과해야 됐던가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.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산이 많아요. 이게 다 산입니다. 이거. 이 산이 많아서 이 지형상 이 중부 그리스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. 테르모필레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지금도 여기는 교통이 요충지라서 그래서 북부에서 남부로 갈 때 대부분 여기를 지나요. 참고로 테르모필레는 그리스어로 테르모필라이라고 하는데요. 테르모는 그리스어로 불입니다. 열, 불. 그리고 필라이는 문이죠. 문, 도어, 문의 복수형입니다. 그래서 테르모필라이는 이제 불의 문이죠. 그 이유가 근처에 온천이 있어요. 그리스도 화산지대라 온천 같은 게 좀 있는데요.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이름이 이제 불의 문이라고 붙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리고 테르모필레의 지형을 좀 살펴야 되는데 사실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 위치와 지형은 그 이야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 이 지형이 상당히 특이해요.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이쪽으로 왔거든요. 이렇게 왔거든요.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. 왜 이렇게 왔느냐? 근데 지금 현재 그 지도인데요. 현재 지형을 담은 구글 맵입니다. 근데 이 현재의 지도를 보면은 사실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온 이유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여기 보면 이 지역이 그 2500년 전에는 육지가 아니었어요.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지역 있잖아요. 이런 지역 육지가 아니라 여기 예전에는 여기 다 바다였어, 바다. 트럼프빌 앞이 예전에 다 바다였어요. 현재 지형을 한번 보세요. 이 페르시아군이 이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.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육지잖아요. 여기가 다 육지잖아요. 근데 2500년 전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는데 2500년 전에는 강이 하나 있고 지금도 있어요. 근데 그 2500년 동안 이 강의 시로는 그 퇴적물들로 다 퇴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평평한 육지가 되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뭐 하는데 그 2,500년 전만 해도 여기서 바로 절벽처럼 떨어지는 바다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왔던 거죠. 이번에는 위성 사진을 보죠. 이 테르모필레가 위치가 여기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?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죠. 근데 지금 여기 다 육지잖아요.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 지역이 육지잖아요.
근데 이게 다 바다였다는 얘기예요. 2500년 전에는. 여기 다 이게 바다였던 거죠. 여기서는 스페로히오스라는 강이 이렇게 이쪽으로 흐릅니다. 이 강이 다 이렇게 흙 같은 걸 다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. 이번엔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? 이게 이제 구글 어스로 보죠. 그게 이제 여기가 테르모필레입니다. 구글 어스의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.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. 지형이 이렇습니다. 이 굉장히 높은 산이 보이죠, 여기.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오고 이 산 옆으로 오는 거죠. 바닷가 절벽을 따라서. 제가 아주 이야기 쉽도록 좀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봤어요. 소위 이게 테르모필레 혐로거든요. 근데 헤로도투스는 조금 착각을 했는지 페르시아군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쓰고 있는데요. 실제로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. 페르시아군이 이쪽에서 온 거죠. 이쪽에서.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군을 비롯한 그 그리스군이 이 혐로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기서 막은 거죠. 이쯤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. 그 영화에서는 여기 이 바다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아주 깎아지는 절벽처럼 나오는데요. 코끼리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. 실제로 그 정도의 절벽은 아니었을 겁니다. 하지만 상당한 절벽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혐로에서 제일 좁은 부분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소위 그때 서문이라고 불렀던 곳 그리고 동문이라고 불렀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. 중간에는 아주 옛날에 그 포키스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담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. 여기 좀 넓은 곳을 중문이라 부르는데요. 스파르타군을 비롯한 그리스군이 이 일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이쪽에서 이제 육군이 전진에 왔는데 이 바다에서도 해군이 따라오고 있었어요.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 해군이 이 전투선만 1200척이고 50노선이나 기타 운반선 합치면 3000척이었다고 하는데요.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. 이제 페르시아 해군이 이제 이 위쪽에서 이제 내려왔겠죠. 당연히 이렇게 이제 온 거죠. 근데 이 근처 여기 펠리온산이라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 태풍을 만나서 또한 400척이 침몰했대요.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포세이돈한테 막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서 소원을 빌어서 그 침몰했다고 생각했어요.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제 막 태풍이 치니까 바다에다가 이제 포세이돈 신한테 또 자기들도 제물을 막 바치면서 태풍이 그치게 해주세요. 막 그렇게 빌었습니다. 그래서 뭐 사흘 만에 태풍이 그쳤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제 제물을 바쳐서 사흘 만에 다행히 태풍이 그쳤다고 생각했겠죠. 여기서 그 테르모필레까지 간 그 그리스군의 그 병력 규모를 보겠습니다. 스파르타의 뭐 중무장 보병 300명은 다들 아실 테고요. 근데 그 300명만 간 건 아니고 그 헬롯들 중에 일부 무장시키고 해서 또 600명이 더 따라갔습니다. 그래서 총 900명이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테기아에서 500명, 그 만테네에서 500명, 알카디아 1100명, 뭐 테스피아에 700명, 테베 400명, 포키스 1000명 등등등 기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총 합쳐서 5000명이 좀 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왜 더 많은 군대가 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당시 스파르타 경우는 그 카르네이아 제전이라고 예전에 그 마라톤 전투에 불참했던 그 똑같은 이유로 그런 그 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 출동을 못했고요.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은 실은 올림픽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스포츠 경기 때문에 전쟁을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 신화 재미로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화가 아니고 신앙이거든요. 그러니까
올림픽은 이 제우스 신에게 바친 제전이거든요. 이, 이 올림픽을 안 하는 거는 제우스 신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거고, 따라서 그 때문에 전쟁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, 그리스 사람들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였던 거죠. 참고로 이제 그리스 해군도 이제 이 테르모필레 앞에 아르테미시온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했습니다. 역시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3단 노선이 271척, 그리고 기타 함선이 5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. 이때 육상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그 유명한 영화 300의 주인공인 셈이죠. 레오니다스입니다. 스파르타 가면 지금도 시내 한복판에 레오니다스 동상이 있어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인데요. 멋지죠? 레오니다스는 그 사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레오, 사자라는 뜻이죠.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어요. 근데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클레오메네스란 그 스파르타 왕이 있잖아요. 그 친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얼떨결에 배달은 남동생이었는데 얼떨결에 이제 왕자리를 승계를 했어요. 그리고 영화 300을 보면은 거의 뭐 분위기가 이렇게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싸움 나가는 그 자살 특공대 비슷한데요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레오니다스는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전투가 길어지면은 당연히 지원병이 올 거라고 또 생각했고요.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 그 도식에서 봤던 그 동문과 서문 사이에 중문 근처 그 포키아인들이 쌓았던 그 담벼락 있죠. 그 근처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가 동문이나 서문보다 좀 넓긴 하지만 대신에 경사가 가팔라서 방어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스 해군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아르테미시온 곧 여기에 여기죠. 여기에 집결했습니다. 그리스 해군의 지휘관도 스파르타 사람이 맡았어요. 에우리피아데스라고. 사실은 전함을 제일 많이 보낸 건 아테네였는데요. 근데 뭐 당시만 해도 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는 스파르타. 따라서 해군이건 육군이건 가릴 거 없이 스파르타가 지휘관을 맡는다. 뭐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나 봐요.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해군은 그리스 해군의 맞은편 여기 아페타이라는 곳에 집결했어요. 근데 이제 그리스 해군도 이 페르시아 해군이 이 근처 이 위에서 태풍을 만나서 전함을 왕창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온 거 보니까 여전히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은 그리스군은 271척이라고 했죠. 근데 페르시아군은 전함 1200척에서 400척 잃었으니까 800척 남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배 반 이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전의가 많이 꺾였어요. 실은 거기 철수해서 이쪽에 이 코린토스 지역 근처로까지 철수를 하자 그런 말이 나왔어요. 그때 난리 났죠. 아테네를 대표해서 나온 데미스토클레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. 근데 데미스토클레스보다 이 에오보이아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. 여기를 포기하면은 에오보이아는 그대로 페르시아에 갖다 바친다는 얘기잖아요. 그 헤로도투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날 밤에 에오보이아 사람들이 데미스토클레스한테 가서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데미스토클레스는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또 해군 사령관인 에우리비아데스한테 가서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했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전략이 결정된 거죠.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. 그러는 동안 이 페르시아 해군은 뭔가 좀 묘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세요. 이게 에오보이아 이 섬입니다. 섬. 근데 이 섬과 이쪽 그리스 본토와 사이 아주 좁은 해협이 하나 있어요. 실제로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는데 걸어가면 3km도 안 걸립니다. 걷는데. 근데 이 조그만 해협을 통해서 아티카로 가는 거거든요. 여기서 한 200척을 떼내서 여기 아페타이
페르시아 해군이 있는 아베타이에서 한 200척을 떼내서 이렇게 가서 이 해협을 장악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해협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고 이 그리스 해군과 이쪽으로도 뭐 진격에 싸우고 이쪽에서도 싸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그 200척의 전함을 그 남쪽으로 보낸 이후에 페르시아 해군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. 뭐냐면은 그 아르테미시온 해협 맞은편에 있던 그리스 해군이 갑자기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에우리피아데스를 비롯한 그 그리스 해군이 일단 아르테미시온에서 싸운다는 결정이 내려지니까 곧바로 진짜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.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 거죠. 특히 데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페르시아 해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미 그 3단 노선 200척을 갖고 지난 여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싸울만 했던 거죠. 실제로 그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. 그래서 아르테미시온 전투에서 사실상 그리스군이 승리를 해요. 그리스 해군이 항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 페르시아 해군이 나와서 맞대응을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 해군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효율적으로 싸웠어요. 그래서 마침내 그 페르시아 해군이 도망갑니다. 그걸로 아르테미시온 전투가 끝나는 거죠.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크셀세스는 뭘 하고 있었나? 실은 테르모필레에 도착한 크셀세스는 한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. 사실은 그 상대가 우리의 병력 규모를 보면은 기가 죽어서 항복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크레서스가 스파르타 왕을 하던 그 데마라토스를 불렀어요. 지금쯤 저들이 항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러니까 데마라토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쟤들은 절대 항복 안 합니다. 특히 스파르타인들은 절대 항복 안 합니다. 죽어도 항복 안 합니다. 그래서 크레서스가 그래도 병력 차이가 이 정도인데 바보가 아니라면 항복하는 게 맞지. 그러니까 데마르토스가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요.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관측병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. 뭐냐면 저쪽 맞은편에 있는 스파르타 병사들이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셀스가 응? 뭐지? 이렇게 된 거죠. 데마르토스한테 물었어요. 뭐냐? 그러니까 데마르토스가 스파르타인은 생사를 거는 승부 앞에서는 머리를 손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. 그러니까 크셀스가 드디어 알은 거죠. 절대 항복 안 하겠구나.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진짜 승부를 시작하는 거죠.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